네, 이번에는 저희 제작진이 의원님하고 관련 있는 연관 키워드를 좀 모아봤거든요. 혹시 네. 어떤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 아무래도 뭐 앞에서 언급해 주셨지만 최연소라는 단어도 나올 것 같고요. 뭐 제가 언론에 나왔을 때 나왔던 이야기들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요. 제 관심 사항들이 나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심사항이라면 뭐 이성에 관한 거? 아니요. 관심 사항이 아니고요. 아니 의정 활동도 의정 활동이지만 한창 피가 끓는 나이 아니겠습니까? 네. 뭐 이성에 관한 거 뭐 관심 있는 게 뭐 잘못된 겁니까? 예, 전혀 잘못 아니죠. 네. 하지만 연관 키워드에는 안 나오겠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최연소도 있고요. 네. 살 빼길 잘했네요. 그런가요? 살 빼니까 되게 네. 어려 보이는데 저 사진이 조금 최소 대선 정도로 나왔는데. 근데 사실 저 사진이 한 2주밖에 안 된 사진이긴 한데요. 예. 그래요? 2주 동안 좀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 실물이 낫습니다. 그런가요? 보통은 이제 사진이 좋은 사진들을 쓰는데 마치 어디 뭐 부장검사님이 조직폭력배 소탕작전 발표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요. 저 사진 옆에 최연소라는 검색어가 붙어 있으니까 이질감이 느껴지긴 합니다. 예. 자, 그러면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정교 회장이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마치 보면 정교회장을 한 것 같이 보이는데요. 그렇죠. 정치를 하겠다라는 본격적인 마음을 확신을 가지게 됐었던 네. 게 제가 고등학생 때 정교회장이 출마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편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네. 그리고 가정 형편도 좋지 못했는데 네. 당시 사회상이라든지 학교의 분위기가 편부 가정의 이제 자녀가 정교회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 인식이 있었습니다. 네. 당시 그래서 정교회장을 못 나가게 됨으로써 조금 사회에 대한 약간 차별성에 대해서 좀 억울함도 느끼고 그러면서 정치를 해서 좀 세상을 바꿔보겠다라는 확신이 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교회장이 저에게는 조금 다른 특별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좀 더 합리적인 세상을 만들고자 네. 정계에 이제 진출을 하고자 마음을 먹은 것 같은데 그럼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바로 진출을 하신 겁니까? 예, 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바로 이제 약 1년 뒤에 지방선거에 출마를 해서 시의원이 된 거니까 공식적인 첫 직장이라든지 취업은 시의원이 된 것이 맞죠. 네. 예, 근데 그 전에 20살 때 아마 그 정교회장 이후로요. 제가 지역구에 있었던 국회의원에게 찾아가서 이 조금 제가 느꼈을 때 불공정한 세상을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따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인연이 돼서 그분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정치 공부를 시작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20살이 되자마자 이제 입당원서를 내고 정당 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조금씩 정치력을 키워나가게 된 거죠. 그럼 정계 진출을 하겠다고 했을 때 주변의 반응들은 어땠습니까? 일단은 친구들은 제가 그래도 정치를 하고 싶어 했고 쭉 이렇게 성장해 오는 걸 봤기 때문에 뭐 별로 놀라진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오히려 가족분들은 이제 아버지나 할머니나 고모나 이런 분들은 좀 많이 반대를 했었죠. 아무래도 그렇죠. 젊은 나이에 정치를 해서 소위 이제 기성세들이 갖고 있는 정치에 대한 선입견 그리고 사실 가정 형편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똑같이 대학을 졸업하고 그냥 취업을 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권유를 하셨는데 제가 그거는 말을 듣지는 않은 거죠. 사실은 뭐 기성세대의 이제 뭐 아버님이라든지 뭐 어르신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뭐 한때 어떤 치기어림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네. 결국에는 꾸준하게 나의 길을 가서 이제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때는 뭐 또 굉장히 좋아하시죠. 예, 엄청 지금은 제일 자랑스러워 하시기도 하시고요. 근데 너가 언젠가는 하려고 도전할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 빨리 될 줄은 몰랐다라고는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얼마나 뿌듯하시겠습니까? 네. 자, 다음 키워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후반기 상임위를 이제 교육위원회로 변경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이유가 맞습니다. 있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사실 전반기 때부터 교육위원회를 희망을 하긴 했었습니다. 네. 근데 말씀드린 것 같이 학교는 가장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첫 번째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안에서 받는 차별이라든지 격차가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최소한의 아이들의 공부나 개인의 학습 능력은 제가 성장시킬 수 없더라도 아이들의 최소한의 공평한 교육이라든지 공정한 교육 그리고 학교에서 시설이 가장 안전한 놀이터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좋은 학교와 더 좋은 서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깊이 갖고 있어서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교육을 조금 변화시키려는 마음을 오랜 시간 동안 갖고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키워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약자. 네. 이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제가 교통약자와 관련했던 조례를 발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교통약자 같은 경우는 버스를 타다 보면 대다수가 교통약자입니다. 어르신도 그렇고요. 네. 혹은 조금 몸이 불편하시거나 제일 많이 타는 것은 학생들이죠. 특히 네.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하는데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특히 탑승을 하게 되었을 때 약자가 배려를 받아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먼저 앉지 못했을 때 최소한 서 있을 때만큼은 조금은 더 안전하게 서 있을 수 있게끔 그 다양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외국 사례를 봤을 때 네. 의자의 손잡이가 특히 아이들은 높이 있는 손잡이라든지 의자 옆에 있는 붙어 있는 손잡이도 잡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획기적으로 만들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설치할 때는 버스 회사가 최대한 부담을 덜 할 수 있게끔 서울시나 자치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네. 관련된 조례들을 발의했었습니다.